글로벌 해양 조약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국은 보호구역 확장엔 공감하면서도 조약 체결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이 머무는 보호소에서 인권 침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방형 보호시설로 바뀌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4명의 신앙인 조각가들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글로벌 해양 조약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각국은 보호구역 확장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조약 체결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마린보이 박태환 씨의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대형 고래가 나타납니다. 영상은 박 씨의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담담하게 알렸습니다. 만약 그런 바다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영상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 상영은 벨기에와 멕시코,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협약 5차 비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해양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협약은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논의 중인 국제협약입니다. 2018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8월 개최된 5차 회의에서도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천연탄소 흡수원으로 지구 기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래와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 생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해상에 위치한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공해의 단 2%에 불과한 상황. 그 사이 공해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분별한 어획과 환경파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공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공개된 IPCC 워킹그룹 6차 보고서에선 전 세계 바다의 30에서 50%를 보호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제15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개발을 두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구체적인 협약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당사국 총회의 합의에 따라 전체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회의마다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이 무산되는 데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인류 공동자산인 공해보호를 위해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연아 서울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공해보호구역 지정은 일부 국가만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추방되기 전까지 머무는 외국인 보호소. 그런데 여기서 인권 침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난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보호시설로 바꿨는데 인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악한 공간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바닥을 뒹구는 한 남성. 마치 고문을 연상케 합니다. 2021년 6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외국인입니다. 이 남성은 보호소에서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 보호소 직원과 마찰을 빚고 이렇게 새우꺾기 자세로 포박당한 뒤 한참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알려지자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2007년 여수보호시설 화재 사건 이후 이 사건까지 15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개방형 보호시설. 이전보다는 외국인들이 시설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보호시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개방형 시설이나 중개방형 시설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그냥 시설의 그러니까 처우의 개선 정도에 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의 교정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완화 경비시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무엇보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보호시설로 운영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상의 구금에 대한 상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장기 구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마치 그 교정시설에서처럼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형태의 구금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궁극적으로 보호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구금 원칙을 도입해야 하고 외국인 보호소는 개방형 시설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련 법률에는 구금된 외국인의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 난민기구가 공동 주최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권에는 국적과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을 겪은 4명의 조각가가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 조각가의 선구자인 김종영 선생 제자들의 전시회에 이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철로 만든 작품의 맨 꼭대기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양팔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로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듯합니다. 동글동글한 세포 덩어리가 생명의 탄생을 예견합니다. 고 최말린 작가의 작품 태입니다. 평생 여인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온 최종태 선생의 작품은 애써 발견하지 않아도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서울 평창동 김종영 미술관 특별기획전 분화는 우리나라 근대 조각가의 선구자인 우성 김종영의 4 제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김종영 선생뿐 아니라 그에게서 조각을 배운 4 제자 역시 한국 조각사의 빛나는 역사를 쓴 주인공들입니다. 표현과 방식은 4사람이 모두 다르지만 4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스승의 조각풍과 화풍이 중첩됩니다. 김종영 선생은 서양 미술과 다른 한국 미술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찾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한국 조각의 진로를 모색한 선구자입니다. 이러한 김종영 선생의 제자들 전시회답게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미술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회화 중심으로 서술돼 늘 회화 그늘에 있었던 우리나라 조각사의 변천과 독특한 화풍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영 선생을 비롯한 4 제자는 모두 천주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 개성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합니다. 최종태 선생님한테 이 예술한다는 게 신과의 대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과 종교는 특히 조각은 더더군다나 이 교회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전시회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시기를 뜻깊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윤재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문구는 죽음을 묵상하는 오래된 영적 훈련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는 사순시기 동안 날마다 죽음에 관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돕는 책입니다. 묵상 단계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여러 상황에 놓인 세상의 많은 일을 위한 중재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후 교부들과 성인들 말씀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묵상과 기도를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도록 이끕니다.
메멘토 모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사랑에 계시는 16차례나 환시를 경험한 신비가 노리치의 율리아나가 1373년 깊은 병고 중에 하느님께 받은 계시와 이를 묵상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 감정을 따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며 고통을 속히 초월해 영원한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기에 인간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머물러야 한다는 게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는 아시아인 최초로 토마스 머튼상을 수상한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박재찬 신부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자신이 소화하고 묵상한 머튼의 영성을 담은 책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현대의 대표적인 영성가로 꼽힙니다. 고독과 침묵, 기도와 관상을 통해 자신 안에 이미 살아계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 사랑을 나누고자 했던 현대 영성가 토마스 머튼의 생애와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박재찬 신부는 기도와 관상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십자가의 성료한 영적 공고는 70년 넘게 읽혀온 가톨릭 영성의 고전입니다. 전면 개정을 거쳐 지난해 출간된 이 책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 나설 때 버려야 할 짐과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며 지녀야 할 태도를 알기 쉽게 제시합니다.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를 창립한 십자가의 성료와는 묵상과 자아포기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큰 악이라고 단언합니다. 성인들의 영성과 묵상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사순시기를 은혜롭게 지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안동교구가 교리교사 양성을 위해 개최하는 교리교사 학교가 다음 달 12일부터 열립니다. 안동교구는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는 신명기 말씀을 주제로 교리교사 학교를 개최합니다. 수강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담당 사제와 수녀, 신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안동교구청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4차례 진행됩니다. 청주교구 원로 사목자인 윤병훈 신부가 신앙의 여정, 먼 길 여행, 만남과 성숙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또 예수회 조현철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160항에 나오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안동교구는 교리교사 양성을 위해 2018년부터 교리교사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